하이 가이스, 권호경입니다. 제 사무실에 마법이 내렸어요. 짠. 오, 첫 느낌, 첫 터치. 이야, 뭐야, 어머. 자, 하나, 둘, 트랙패드. 갖다 대면 얘는 옆모습이 매력이죠. 유동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플로팅을 써서 이번 디자인을 플로팅 캔틸레버 디자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와 마찬가지로 기기 후면이 닿는 곳에 자석식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탈부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뭔가 이건 허공에 딱 갖다 대는 느낌이라 느낌이 굉장히 새로워요. 한번 테스트 해보면 불안하긴 하지만 끄떡없죠. 이 키보드 부분이 훨씬 더 단단해진 건 물론이고 아무리 흔들어도 더 세게 못 흔들겠어요. 왠지 불안해서. 이렇게 잡고 막 떨어뜨리려고 해도 문제 없어요. 듀얼 힌지 디자인의 스탠드가 이제 각도를 90도에서 130도까지 이 사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의 경우 2가지 각도로 조절 가능했잖아요. 아니, 3가지? 이 2가지 각도로 사용할 때는 전혀 아쉬운 건 없었어요. 작업할 때 또 영상 시청할 때 충분했고요. 하지만 애플 펜슬 작업을 할 때는 아예 이렇게 바닥에 눕히거나 또 키보드가 좀 걸리적거린다 싶으면 불편하면 아예 아이패드 프로를 떼버려서 작업을 하고 이렇게 펜슬 작업용으로는 좀 충분한 각도가 안 나와서 아쉬웠거든요. 이번에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에서 보다는 확실히 강력하게 딱 부착되어 있다는 점, 훨씬 든든하고 견고하다는 느낌이 강해요. 하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앵글? 사용하기 전에 막연히 바랬던 어떤 자유로운 앵글보다는 막상 이렇게 각도를 왔다 갔다 해보니까 그렇게 충분하게 느껴지진 않는 그런 아쉬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두둥! 백라이트! 여기에다가 가위식 메커니즘으로 확실히 애플 펜슬보다 키보드 두드리는 일이 많은 유저라면은 아이패드 프로의 액세서리인 키보드에서 이제서야 좀 타이핑 할 맛 나지 않을까요? 타이핑을 해보면 키 트랩을 일단 좋고요. 그리고 막 요란하게 빠르게 타이핑을 하더라도 소리는 요란하지 않아요. 손끝에 닿는 느낌이 일단 굉장히 편안한데 확 느껴지는 차이라면은 일단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보다 이 타이핑 감이 더 살아있어요, 진짜. 이제야 뭔가 진짜 키보드 위에서 내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타이핑하는 그런 느낌? 사운드도 그렇고요. 소리도 들어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죠. 이 백라이트 밝기 조절은 이제 얘가 주변광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되는 만큼 큰 방해 요소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키보드에 여전히 물리적인 이스케이프 키는 물론이고 또 펑션 키도 이번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여러 컨트롤을 하는데 좀 여전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밤에 한번 써봤어요.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미드나 영화 잘 보는데 완전 불 다 꺼놓은 컴컴한 상태에서 영화 볼 때 이 키보드 백라이트가 굉장히 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화면을 터치하지 않고 계속 시청하고 있으면은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이 라이트를 꺼주기 때문에 굳이 설정에 들어가서 따로 키보드 밝기 조절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화면을 터치하게 되면은 이 라이트가 다시 들어오고요. 이번 새 아이패드 프로 발표됐을 때 정말 모두가 제일 놀랐던 이유이기도 하면서 또 모든 관심과 집중이 쏟아졌던 트랙패드! 우선 이 매직 키보드의 트랙패드 첫인상, 첫 느낌, 작아요. 이 트랙패드에서 몇 가지 제스처들 한번 해볼게요. 아이패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멀티태스킹도 한번 해보면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 없어요. 아주 부드럽고 동작 빠르고 반응 속도 좋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두 손가락 클릭도 이제 잘 먹히고 제어 센터도 아주 잘 내려오고요. 그리고 홈 화면으로 돌아가는 5손가락. 일단 홈 화면으로 돌아가려면은 조그맣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점? 맥북 프로 유저라면 이 매직 키보드의 트랙패드 답답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일단 크기에서부터 차이가 확 나니까. 하지만 이번 트랙패드라는 거에 첫 입문하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흥미로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 패스스루 방식 충전을 지원하는 USB-C 포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패스스루 충전으로는 데이터 전송 같은 거 불가능하고요. 그냥 정말 진짜 충전만 가능한데 충전을 하면서 포트를 하나 더 쓸 수 있다는 점. SD카드 슬롯으로 이제 촬영 클립 전송을 하고 또 동시에 충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나름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맥북 충전할 때처럼 이 아이패드 프로도 바닥에 케이블이 얌전히 놓여 있다는 점. 오늘 언박싱하고 지금 막 촬영하면서 써보고 있는데 그래서 더 디테일한 사용 후기는 아니지만 일단 첫 느낌에서부터 딱 오는 그런 아쉬움은 당연히 무게죠. 이거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묵직해요. 손에 딱 쥐었을 때도 묵직하고 그리고 실제 무게도 한번 측정해보면 매직 키보드가 597g,
공식적으로는 이게 601g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요리할 때 사용하는 측정기에 약간의 오차범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기기 자체만의 무게는 470g이에요.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와 매직 키보드를 합하면 1070g이 나옵니다. 어마무시하죠? 왜냐하면 이 11인치와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의 무게가 772g이 나와요. 진짜 많이 차이 나죠? 지금까지 잠깐 써보면서 제가 다른 것보다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아이패드 프로 작업을 할 때 이거를 펴고 그리고 또 마무리할 때 작업 끝났을 때 다시 키보드를 접는 이 과정, 이게 확실히 매직 키보드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우아하고 부드러워요. 이거를 억지로 막 탁탁 뜯어내듯 하지 않아도 그냥 열고 빼고 밀고 뭔가 이렇게 부드러운 동작들이라서 작업을 하고 또 집에 갈 때마다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렇게 트랙패드까지 들여오고 해서 매직 키보드랑 합치하면 이거 아이패드 프로 진짜 그냥 맥북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많았잖아요. 그런 기대도 하게 되고, 그리고 겉모습을 봤을 때 진짜 막 맥북스러워졌고요. 애플이 너의 다음 컴퓨터는 컴퓨터가 아니라 아이패드 프로다라고 이제 광고를 하고 있지만, 사실 아이패드 프로로 맥북을 대체하려 한다기보다는 제 생각에 정말 만약에 대체하려고 했다면 이번 매직 키보드의 맥북 키보드와 동일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 펑션키 들여오고, 그래서 밝기, 볼륨 조절 가능하게 하고, 또 물리적인 이스케이프 키도 가능하게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그냥 사용자에게 애플이 아이패드 프로는 맥북 에어 정도의 마치 노트북에서 경험하는 듯한 그런 작업 환경을 우리가 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다들 익히 들어서 알지? 얘 괴물 같은 프로세서, 120Hz 주사율의 디스플레이, 휴대성? 말해 뭐해. 디자인? 나 애플이야. 키보드와 트랙패드도 있다? 근데 이건 돈 주고 사야 돼 라고 말하는 듯한, 그래서 조금 더 휴대하고 싶은, 항상 켜져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노트북스러운 태블릿을 원한다면 여기 영상 편집 4K 돌리는데도 전혀 문제없는 이런 옵션을 주는 정도라고 생각해요. 더 맥북스럽게 만드는 이 키보드 액세서리는 사용자가 결국 선택하는 거니까, 나는 좀 더 아이패드스럽게 쓰고 싶다, 나는 그게 좋아 라고 한다면 이런 셋업이 아닌 다른 액세서리, 이렇게 가벼운 셋업으로 가도 좋겠죠. 오늘 제가 영상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추가로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질문들 혹은 요청 사항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완전 유튜브 영상각이다 싶은 게 있으면 또 컨텐츠로 준비해서 소개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 가이!